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축주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는 아무렇지도 않던 소가 갑자기 잘못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 증상이 없다기보다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손을 쓰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장독혈증에 의한 폐사인데, 사료를 잘 먹던 비육소가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죽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장독혈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장독혈증은 진행이 매우 빠르면서 체온이 오른다거나 심한 설사 증상 등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소를 관찰하지 않는 축주라면 그냥 멀쩡하게 있던 소가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하루에 몇 번이고 소를 들여다보는 경우에는 소가 조금 이상하고 설사는 아닌데 항문에서 소량의 검은물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는 축주도 있습니다. 그럼 장독혈증이 무엇이고 왜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독혈증으로 죽은 소를 부검해 보면 장이 피로 가득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장의 점막은 출혈되고 빨갛게 괴사되어 파괴되어 있습니다. 보통 증상 없이 폐사하지만 축주들이 소가 죽기 전에 발견하는 설사와 같은 소량의 검은 물은 사실은 장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핏물의 일부입니다. 이제 장독혈증의 본격적인 원인과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사료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은 과거에는 주로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물의 잔반을 먹인 소들이 하루아침에 단체로 죽는 것이 바로 장독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례들은 거의 없고 계절적으로는 여름철 그리고 비육 성적이 좋은 농가에서 오히려 잘 나타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같은 질병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장의 안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장독혈증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려면 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보호장치가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은 보이는 것처럼 장세포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장세포는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외부 침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는 장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한 점액이 있고 그 안에는 장내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강조하는 장내 미생물이 서식하는 것이 이곳이고 이 점액이 붕괴되지 않는 한 장세포는 쉽게 손상받지 않습니다. 또한 장세포 아래에는 언제라도 장에 감염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면역세포가 존재합니다. 면역세포는 기본적으로 장을 보호하는 군대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 면역세포의 활동이 너무 과하면 장세포 조직을 파괴하는 양면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의 보호막 시스템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빠르게 붕괴시키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리젠스라는 균이고 조건만 맞으면 언제라도 이 균은 독소를 만들어내서 장독혈증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런 원인균은 어디에서 소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항상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의 몸속에 이미 존재하는 균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았을 때 본색을 드러내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조건들이 비육소를 위태롭게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소의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대치하고 공존하고 이 중 장독혈증의 원인균은 유해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매우 소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의 장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끔찍한 장독혈증이라는 질병이 어떤 조건에서 쉽게 발생하는지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음식 잔반을 먹은 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식 잔반은 소가 평상시 먹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장내 미생물에 큰 충격을 줍니다.
소처럼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는 동물에게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습니다. 또한 음식 잔반은 사람이 먹던 것이기 때문에 고탄수화물, 고단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영양적 환경에서 장독혈증은 쉽게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현재는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단백, 고에너지 사료는 일반적으로 비육소를 위한 사료이기 때문에 비육소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하거나 흡수되지 못한 영양소가 많을수록 장 속에서 이 잔여물들이 이상 발효가 되면서 장독혈증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양관리 측면에서는 너무 적은 조사료도 위험 요소입니다. 섬유질이 부족해지면 장이 약화되면서 장독혈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장독혈증이 성적이 좋은 농가나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과한 사료 스펙을 가져가는 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육소가 아니더라도 육성우나 송아지에서도 사료를 잘 먹고 잘 크는 소가 하루아침에 잘못되었다면 장독혈증의 원인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양적인 측면이고 이제 장기적으로 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단 소가 받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장의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장이 촘촘하지 못하고 느슨해지는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름엔 고온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상대적으로 소의 피부에 많은 혈액이 몰리면서 장으로 유입되는 혈액이 작아지면 장은 약해집니다. 사료가 급격히 변해도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납니다.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는 축사 인근의 공사도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가 첫 원인은 아니지만 상하기 쉬운 원료는 언제라도 장의 문제를 쉽게 일으킵니다. 부산물을 사용하는 농가는 특히 원료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이 다 맞는다고 해서 어떻게 장독혈증이 수시간 만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리젠스가 독소와 효소의 작용을 동시에 하여 장의 보호막을 빠르게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균이 기본적으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독소를 만들어내도 이것이 장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서 혈관까지 침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균은 독소와 함께 앞에서 말한 점액층을 분해하는 효소까지 활용해서 쉽게 장의 점액층을 분해하고 장세포를 강하게 결합하는 조직을 끊어내서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일반적인 설사라면 며칠이 걸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장의 괴사와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부검시 장독혈증으로 폐사한 소에서 피가 가득 차 있는 장이 발견되고 장의 점막은 붉은색을 보이는데 이는 매우 빠르게 장 손상이 일어나고 강한 염증 반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세포 바로 밑에는 면역세포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들이 매우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독혈증의 경우에는 반대로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은 빠른 장세포의 붕괴에 대응해 싸우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더 빠른 병변의 진행을 유발합니다. 출혈성 괴사성으로 발견되는 장 점막은 면역세포가 일으키는 과도한 염증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장세포 밑에는 혈관이 존재하는데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소는 혈관을 통해서 쉽게 온몸으로 퍼지면서 소의 몸 곳곳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제스는 분명 세균인데 왜 소가 장독혈증을 경험하면서 체온은 높아지지 않을까 궁금하실 텐데 이건 세균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소에 의해서 소의 몸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계절적이든 환경적이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고단백, 고에너지, 고탄수화물의 사료가 보편화될수록 장독혈증의 위험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여름은 갈수록 더 더워지고 더위의 지속기간은 길어질 것이며 사양기술의 발달이 갈수록 좋은 성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고단백, 고에너지, 고탄수화물의 사료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독혈증의 출현 빈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독혈증은 효소가 장보호막을 녹이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독소에 의해서 폐사에 이르기 때문에 증상을 발견한다고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것을 막는 백신, 장 면역을 올리는 첨가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산화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비육소를 동전만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 같은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장 속에 항상 존재하던 균이 장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성적에 대한 과한 욕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비육소의 성적이 좋아질수록 항상 소의 이염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근을 하고 과로를 하는 사람에게 피로회복제보다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소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보호첨가제도 사용해보고 소의 장 건강이 흔들리는 것이 감지되면 사료의 스펙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유연성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강의 및 컨설팅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